세계는 바다에 가라앉았으며 그것은 자연재해 같은 것이 아니다. 이념 전쟁 때문에 일어난 고대 병기 사용의 여파이다. 현재 이 원피스 세계관이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가 고대 병기의 존재들 때문이라고 밝혀졌고, 이것의 쓰임은 이념 전쟁 때문이었다는 것이 나온 이 시점에서도 베가펑크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싸움의 씨앗을 모르기에 선악을 논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공백의 100년을 연구한 베가펑크조차도 이무가 악이고 조이보이가 선이라고 단정짓지 않는 현 시점에서 선악의 모호함 혹은 옳고 그른 것을 따질 수 없다는 베가펑크의 생각 혹은 오다의 생각을 보고 떠오른 건 딱 하나였습니다. 人の夢は終わらねえ! 바로 검은 수염입니다. 검은 수염이야말로 선악의 모험이자 옳고 그름을 말할 수 없는 캐릭터입니다. 루피처럼 꿈을 갈망했고, 루피처럼 자신의 적들을 하나하나 쓰러뜨려 나갔으며 강한 힘을 추구했고, 루피처럼 위를 향하여 이름을 알려나갔으며 황제의 자리에 앉았죠. 사실은 루피가 주인공이기에 루피처럼이라고 말을 했지, 루피처럼이라고 말하기에도 미안할 정도로 검은 수염은 루피보다 더 먼저 자신의 꿈을 쫓으며 사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단지 파이 취향이 다르듯 음료 취향이 다르듯 자유와 지배의 생각이 달랐을 뿐이었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공백의 100년 전쟁의 주역이었던 조이보이와 이무의 싸움 역시 선악을 논할 수 없던 이념 때문에 일어났다 하면 어쩌면 원피스의 최종 보스는 이무가 아니라 같은 뒤의 이름을 가지고 ワンピースもそうさ。必ず存在する。 선악의 모함에 대하여 생각하게 하는 無駄とは言わねえ。この世に不可能ということは何一つねえからな。 검은 수염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오다는 이모에게는 사람들을 학살하고 가깝다는 이유로 섬을 지어내고 사람을 인형처럼 갖고 싶다고 말하거나 차별의 역사를 이어오는 것을 강조해왔습니다. 과거에는 그의 이념이 선악을 구분할 수 없었을지는 모르나 지금은 명백히 악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우리 고이면 썩는다고. 오다는 독자들에게 이무는 선악을 고민할 필요도 없이 다른 빌런들처럼 제거되어야 할 악당으로 인지시켰습니다. 즉 이무는 지금까지 루피가 제거해왔던 빌런들과 같은 부류로 볼 수 있다는 것이고, 검은 수염은 과연 이것이 빌런인가라는 선악의 모호함에 대하여 생각하게 하는 인물이기에 원피스의 마지막 전쟁은 시작은 이무의 세계정보일지라도 끝은 검은 수염이 등장해야 전쟁의 옳고 그름에 대하여 혹은 누가 바로 선이냐 악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공백의 100년 전쟁의 철학적 사고를 할 수 있게 하는 검은 수염이 마지막 보스가 될 확률이 높은 이유를 원피스의 평행이론을 근거로 설명드려 볼게요. 원피스에는 평행이론이란 것이 존재합니다. 서로 다른 시대를 사는 두 사람의 운명이 같은 패턴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이론이며, 이것은 밀짚 모자를 쓴 사내들이나 고무고무 열매를 먹은 사내들이 같은 운명길을 걷는 것으로 예를 들어볼 수 있는데요. 이런 평행이론 말고도 원피스에는 1부와 2부가 평행선에서 놓고 봤을 때 너무도 비슷하게 흘러가는 흐름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1부와 2부의 평행이론이라고 칭해보고 지금부터 이것을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1부의 첫 번째 에피소드인 이스트블루에서는 루피가 혼자 출항해 동료들을 모으는 과정이 그려지고, 2부의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혼자였던 루피 옆에 동료들이 재소집되는 과정이 그려집니다. 이 두 에피소드의 시작엔 루피가 나는 해적왕이 될 테다라고 외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다음 1부의 두 번째 에피소드인 알라바스타와 2부의 두 번째 에피소드인 드레스로자입니다. 이 두 에피소드부터가 평행이론에 불을 붙이는 시작이 되는데요. 알라바스타의 시작은 루피네가 우연히 한 왕녀와 그의 충신을 만나게 되면서 그들이 나라를 구하러 출발하게 되는 스토리가 그려집니다. 드레스로자의 시작은 루피네가 우연히 한 왕자와 그의 충신을 만나게 되면서 그들의 나라를 구하러 출발하게 되는 스토리가 그려지죠. 그 과정에서 알라바스타 에피소드에 루피네가 해군의 위협을 당할 때 이그리그 열매를 먹은 루피의 형인 에이스가 나타나 루피네를 도와주었고, 드레스로자 에피소드에서도 루피네가 해군의 위협을 당할 때 이그리그 열매를 먹은 루피의 형인 사보가 나타나 루피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알라바스타와 드레스로자 두 에피소드에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왕을 농락하는 칠무회가 배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 칠무회 간부들의 능력들은 모두 상위완이나 하위완의 느낌으로 능력이 비슷비슷했습니다. 몸무게를 조절하는 킬로킬로 열매와 톤톤 열매, 폭발을 일으키는 능력인 폭폭 열매와 펑펑 열매,
몸을 무기로 변환시키는 싹둑싹둑 열매와 무기무기 열매처럼 말이죠. 이렇게 너무도 비슷한 점이 많은 두 번째 평행 에피소드를 넘어가 1부의 세 번째 섬인 하늘섬과 2부의 세 번째 섬인 조우를 비교해보면 하늘섬과 조우 모두 고도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고 동물의 모습을 하고 있는 밍크족과 날개 달린 종족이라는 특이 종족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늘섬에서는 로빈이 리오포네그리프가 무엇인지 포네그리프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조우에서는 로드포네그리프가 무엇인지 라프텔로 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그렇게 하늘섬과 조우에서는 포네그리프를 통해 루피네의 여정의 의미가 더해지게 되었고 1부의 네 번째 섬인 애니에스로비와 2부의 네 번째 섬인 홀케이크 아일랜드를 비교해보면 애니에스로비 에피소드에서는 로빈이 배신을 합니다. 그리고 홀케이크 아일랜드에서도 상디가 배신을 하죠. 이들은 루피와 함께하고 싶은 본심과는 다르게 상황 때문에 루피를 밀어낸다는 공통점이 있었고 루피는 이들을 구하고자 애니에스로비에서는 사이가 좋지 않았던 갈레라 컴퍼니와 프랑키 패밀리와 손을 잡아 세 집단의 동맹을 만들었으며 홀케이크 아일랜드에서는 사이가 좋지 않았던 갱베츠와 시저 크라운과 손을 잡아 세 집단의 동맹을 만들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피스라는 만화는 비록 해적 만화이긴 하지만 해상전이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는 만화인데 이 두 에피소드 마지막은 모두 해상전으로 끝이 난다는 공통점이 있었으며 이 마지막에는 프랑키 패밀리의 수장 프랑키와 해양의 적단의 선장 진베가 동료로 들어오게 되면서 한 그룹의 수장들이 동료가 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제 1부의 다섯 번째 에피소드인 스릴러 바크와 2부의 다섯 번째 에피소드인 와노쿠니를 비교해보면 스릴러 바크에서는 1부의 최강자들인 칠모에가 2명이나 루피네의 적으로 등장하였으며 와노쿠니에서는 2부의 최강자들인 사왕이 2명이나 루피네의 적으로 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스릴러 바크에서는 조로가 유바시리를 잃고 슈스이를 얻는 칼의 교체가 이루어졌듯이 와노쿠니에서는 조로가 슈스이를 잃고 엠마를 얻는 칼의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를 잃고 하나를 얻었다는 공통점이 있었으며 상디는 스릴러 바크에서 자신의 꿈이 투명해지는 것이었다라고 말을 하며 투명 능력자와 싸울 때 분노를 감추지 못했는데요. 2부의 와노쿠니에서 상디는 제르마의 기술력으로 투명해지게 되어 싸움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릴러 바크의 보스였던 모리아는 카이도에게 대패하여 자신의 해적들을 잃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와노쿠니의 보스는 그 모리아를 대패시켰던 카이도가 되죠. 다음으로 넘어가 1부의 여섯 번째 에피소드인 샤봉디제도와 2부의 여섯 번째 에피소드인 에그헤드를 비교해보면 이 둘은 그냥 복사와 붙여넣기라 해도 무방합니다. 샤봉디제도의 주역이었던 히자루와 센토마루와 바솔로뮤 쿠마와 주얼리보니는 에그헤드에서 그대로 등장하여 그들의 서사를 풀었고 1부의 샤봉디제도에서 태양신 니카인 루피가 철룡인의 아구를 돌렸듯 2부의 에그헤드에서는 니카를 동경해오던 쿠마가 철룡인의 아구를 돌리는 장면이 그림체와 연출도 똑같이 그려진답니다. 그리고 1부의 샤봉디제도에서는 전세대의 레일이라는 사람이 나와 자신들은 공백의 100년의 모든 것을 알았다는 이야기를 던지고 2부의 에그헤드에서는 전세대의 베가펑크라는 사람이 나와 공백의 100년에 대하여 세계에 공표합니다. 지금까지 들려드린 이런 평행적 전개는 너무도 의도한 것이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데요. 이제 이것이 왜 검은 수염이 마지막 보스가 되는지에 대한 근거인지 계속 평행적 전개로 앞으로의 에피소드를 예측해보겠습니다. 1부의 7번째는 여인섬이고 1부의 7번째는 엘바프입니다. 둘 다 고립된 섬이라는 공통점도 있겠지만 1부의 여인섬에서는 루피가 철룡인의 잔혹성과 노예의 해방자 피셔타이거에 대하여 알게 됩니다. 이것처럼 2부의 엘바프에서는 여인섬처럼 지금까지 등장한 정보들을 근거하여 루피가 공백의 100년과 엘바프가 섬긴다는 노예들을 해방해주고 웃게 만들어준다는 태양의 신 니카에 대하여 알게 되겠죠. 그리고 1부의 여인섬에서는 루피가 자신의 가족인 에이스가 잡혀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것처럼 평행선에 있는 엘바프에서는 루피가 자신의 가족인 바프가 잡혀있다는 소식을 듣게 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1부의 8번째는 임페다운입니다. 그리고 2부의 8번째 역시 임페다운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가프는 임페다운에 잡혀있지 않기에 루피가 임페다운으로 갈 확률은 매우 적겠습니다만 오다는 임페다운 에피소드를 진행할 미끼를 하나 던져두었습니다. 바로 이번 에그헤드에 그 많은 이야기를 담으면서도 실무회였던 위브를 임페다운으로 보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흰수염의 젊은 시절을 연상시키게 하는 위브를 시작으로 최종 전쟁 전에 임페다운이라는 지옥문이 열릴 확률이 너무도 높다고 생각하며, 그것이 아니라면 검은 수염이 정상결전 이전에 임페다운의 강자들을 해방했듯이 그 평행선에 있는 2부에서도 검은 수염이 또 한 번 임페다운을 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다는 지금 임페다운에 너무도 많은 요소를 뿌려두었습니다. 임페다운 안에는 포네그리프도 있고 아직까지도 국보라는 비밀을 갖고 있어 절대 버릴 수 없는 카드인 도플라밍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도플라밍고가 크로커다일에게 동맹을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던 대사를 복선으로 도플라밍고가 크로스 길드에 들어가게 되어 상황 버기가 원피스 강자들의 특징인 원탑 3 서포트 체제를 갖게 될 수 있는 것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화의 과거에 그리웠던 이들이 모두 등장하는 것처럼 그 누구보다도 독자들이 기다리는 인물이 임페다운에 있습니다. 바로 봉코레죠. 오다는 절대 이 카드를 버릴 리 없습니다. 이렇게 임페다운까지 열린다면 이제는 1부의 9번째인 정상결전입니다. 이것은 흰수염이라는 상황과 세계정보의 싸움으로써 평행선인 2부의 9번째에서는 몽키디루피라는 상황과 세계정보의 싸움이 될 테죠. 그렇다면 다음은 1부와 2부의 10번째 에피소드가 있어야 할 텐데요. 1부에는 10번째 에피소드가 없습니다. 정상결전이 끝나면 2부로 들어가기 때문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1부를 끝낸 것이 바로 검은 수염이라는 것입니다. どうだティーチいや黒ひげせや男前が上がったな赤髪。似合ってるぜそのキスやめておこう。欲しいものは手に入れたんだ。お前らと戦うにはまだ時期が早い。 여기서 검은 수염이 때가 되었다라고 말을 했다면 바로 정상결전을 넘어선 또 한 번의 전쟁이 열릴 것이기에 1부와는 달리 2부의 루피와 세계정보의 싸움 끝에서는 검은 수염이 발을 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신의 시대를 만들기 위해 또 한 번 이념전쟁을 열게 되며 이무라는 800년 전의 망령과의 싸움이 아니라 현 세대의 옳고 그름을 논할 수 없는 자유와 지배의 마지막 전장이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다는 분명 마지막엔 전쟁이란 무엇인가? 正義は勝つってそりゃそうだろう。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勝者だけが正義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やめときな。正義だ悪だと口にするのはこの世のどこを探しても答えはねえだろ。くだらねえ。ははは